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악재가 터졌습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IM 국제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으로 떠오른 IM 국제학교 집단 감염 그 방역 대책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장 허태정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매우 긴장하고 있고 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그동안 확진자가 별로 없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지금 이 시간에 한 2명밖에 안 나오는 상태고 네. 어제 이제 한꺼번에 터졌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 확진율이랄까 양성률이 너무 높아서 80%가 넘더라고요. 거기만 보면. 실제로 그 안에 기숙한 학생들은 90% 이상이 확진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예. 그 조건 자체가 현장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집단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지역입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그 기준을 놓고 보면 그런 철저한 위생 수칙이라든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많게는 한 방에 10명 이상씩 숙식을 했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 보면 7명에서 20명까지 집단 감염, 합숙을 했고요. 한 방에서. 예. 보면 방별 화장실도 없어서, 공동으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세면도 공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식당도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칸막이 설치가 안 돼 있다든지, 이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밀접에 의한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예.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도 별다른 조치를 학교에서 취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확진자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예. 증상이 12일 날 첫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즉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운영자가 며칠간 이렇게 조치를 안 하면서 이게 집단 감염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감염 경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감염 경로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상태로 입수해서 격리생활 과정에서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하고 또 하나는 출퇴근하는 교직원이 몇 분 있었거든요. 5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확진된 분들은 어떻게 격리가 된 상태입니까? 생활치료센터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여 명의 학생들, 무증상 중심으로 학생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현재 아산으로 이동했고요. 또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인근 감염 전담 병원에 지금 입원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지금 전남 순천 그리고 경북 영주에도 이 IM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IM이라는 것은 이제 대전에 위치해 있고요. 다른 지역은 TCS라든지 CAS라는 이름의 일종의 외국인 국제학교, 비인가 학교죠. 학교 23개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자의 진술에 의하면 대전에 있는 IM 국제학교와 타 지역의 학교 간에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 학교들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 선교회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성격을 보니까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대학 진학이라든지 또 선교사 양성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거 방역 당국이 지금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 1월 4일에 입소를 했고 예. 신입생들은 11일부터 15일까지 입소를 해서 현재는 집단 생활을 했는데 예. 집으로 가거나 이런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우물쭈물하면서 타이밍을 놓치다가 이게 뭔가 좀 큰일 났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라도 좀 우리 방역 당국에 신고를 했으면 빠르게 대처를 했을 텐데 이 학생들을 또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또 돌려보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시간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GPS 추적을 해보면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근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좀 들렀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확인을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좀 지역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예. 지금 현재 합숙소가 있었던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의심되는 주민들은 선별진료소에 들려서 검사를 받도록 지금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거에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서 방역 협조를 좀 안 해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쪽에서 방역 협조는 잘해주고 있습니까? 이쪽은 뭐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CCTV라든지 GPS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운영자가 순순하게 좀 협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대책도 뭐 시청에서도 생각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비인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법에 일종의 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학교라고 학원법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학교 법인으로서도 예. 좀 등록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대본 회의에 정부 차원의 수칙이라든지 보완 요청 사항을 좀 보낸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인근 관련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방역을 통해서 더 이상 지역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바쁜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허태정 대전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사건 처리반 코너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사건 처리반은 MC 장원 두 분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이야기할 일은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롱패딩이 버스 뒷문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옷자락이 뒷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19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났는데요. 한 20대 여성이 버스에서 내릴 때 입고 있던 이 롱패딩이 뒷문에 걸린 채 이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이 해당 여성이 시내버스에 깔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예, 배상훈 교수님, 뭐 버스 안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울도 있고 또 센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감지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센서라는 것은 보통 이 감도가 있는 거죠. 예. 감도가 좀 민감하면은 여러 번 문이 안 닫히게 되면은 버스를 출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너무 감도가 예민해도 안 되고 지금처럼 너무 무뎌도 사실은 지금은 무뎌갖고 문제가 된 그렇죠. 거죠. 말하자면 2.5cm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제 다시 열리는데 예. 지금 이 피해자분은 옷 소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가벼운 소재니까 이걸 더 예민하게 낮출 경우는 또 버스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버스 회사나 뭐 기사분도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큰 책임은 버스 기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확인을 좀 다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이제 배차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아무리 이제 안전교육을 강화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배차 시간이 뭐 너무 촘촘하게 돼 있다, 너무 늘어져 있다 이러면은 이 버스의 입장만 탓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버스의 간격이라든가 만약에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MC 장원 씨, 근데 이 사망하신 분 사연이 또 더 안타깝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망하신 분은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던 2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 연습을 하면서 꿈을 키우던 모습에 이 가족이 깜짝 선물로 킥보드를 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 킥보드를 선물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당일 사고가 났고요.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미리 선물을 했다면, 아니 차를 사줬다면 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수님, 어쨌든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뭐 재발 방지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버스 간격,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의 그 교육 강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운수사업법에 27조 3에 영상 기록 장치 설치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바깥 부분에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안쪽 부분에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근데 바깥쪽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요것을 의무화시켜 갖고 확인해서 출발해야 되는 걸 의무화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방송인 김세론 씨가 생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본인 및 방송국 대표이사의 사과,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이 잠정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방송이 아니고 홈쇼핑 방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인 김세롬 씨의 방송 중 실언으로 인한 이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사건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DS 홈쇼핑 생방송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품을 홍보하던 김세롬 씨는 동시간대 이 SBS에서 방송 중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의식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에 이어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 분노가 가야 할 길이라는 내용으로 방송 중이었습니다. 예. 워낙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던지라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세롬 씨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어 김세롬 씨는 다음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의 그할 주제가 저 또한 많이 가슴 아파했고 많이 분노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또 몰랐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늘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제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DS 홈쇼핑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과 이 사과했음에도 이 방송 중단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생방송 도중에 우리 제품을 조금 많이 팔고 이런 목적이었겠죠? 지금 SBS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었을 것 같은데 만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제가 그 정인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후폭풍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두 분은 이 사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하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김세롬 씨 뭐 홈쇼핑 하차 뭐 연예계 은퇴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던데 너무 몰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이제 분명히 김세롬 씨가 연등 실언을 하고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인신공격적인 부분, SNS를 보니까 너무 심한 뭐 김세롬 씨 과거 얘기까지 꺼내면서 하는 부분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그 질타 받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은 모르겠는데 그 이상 개인의 사생활까지 파는 것은 너무 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원 씨. 네, 사실 뭐 김세롬 씨가 이 정인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가벼이 생각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방송인으로서 부주의했던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심 어린 사과 반성하는 모습을 또 얼마나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형법보다도 민감할 수 있는 것이 이 국민정서법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사안은 또 많은 국민들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 연루된 것이라 더욱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방송도 중단됐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요. 다음 사건도 또 역시 안타까운 사건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속에 못 들어가겠다고 패닉에 빠진 여대생을 억지로 스쿠버 다이빙 시켰다가 결국은 이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물속으로 못 들어가겠다는 여대생에게 무리하게 끝까지 스킨스쿠버 다이빙 실습을 시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강사들에게 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 그리고 32살 B씨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23일 강원 양양 지역의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여성 20살 C씨를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빙 실습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C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사건 당시 B씨와 함께 하강 실습을 하던 C씨가 물 밖으로 나와 겁에 질려서 동공이 확장된 채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라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A씨는 들어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교육을 강행했고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C씨는 결국 잠수 5분 만에 익사사고로 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판사는 A씨 등 이들은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서도 실습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려 결국 C씨를 죽음으로 몰았다며 C씨가 심한 공포를 느낀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부주의로 사망하는 흉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를 해서 이같이 판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뭐 그 코로나 이전 외국에서 스킨스쿠버 강습 받으면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외국 강사들이 이야기하던데 교수님 이건 그 우리 강사들 안전 불감증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대표적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이게 수중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스킨스쿠버는 이제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 쉬어야 되는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심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물이 들어온 것 같아갖고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1대1로 붙어갖고 그걸 심리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상황인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사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생긴 거죠. 예. 그 우리 지금 댓글란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항의성 글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뭐 물론 민사로 가면 또 위자료는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그 실형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고의가 아니라 일종의 사고사 말하자면 죽일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이 강사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 상황은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고의는 없다 하더라도 상황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군대나 뭐 경찰 등도 이런 훈련 좀 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해병대에서도 하고. 제 동생이 그 순환구조대 이게 교관이어갖고 동해에서 이런 잠수 훈련을 하는 걸 제가 지금 뭐 듣고 그러는데 1대1로 붙어갖고 심리적인 부분을 먼저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패닉이 생기면 전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내적 차원에서 해버리니까 사실은 좀 많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 있는데 너무 레저만 생각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MC 장원 씨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고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스킨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는 숙련자들도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레저 스포츠이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는데요. 지난 2020년 9월 22일에도 제주도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실종자 3명이 전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3명도 모두 경력자들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잠시 부주의한 사이 조류에 휩쓸려 갔다가 모두 구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8월 14일에도 제주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 물놀이 하다가 감전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백 교수님도 사건을 많이 담당하셨으니까 주위에서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들. 네. 가장 많이 되는 거는 이제 물하고 이제 하늘에 떠 있는 패러글라이딩 같은 이런 것들이죠. 예. 패러글라이딩이 굉장히 안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루틴하게 하는 것에 빠져갖고 이걸 제대로 이제 안전장비를 확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서로를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건데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서로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이 따로따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반복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주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매뉴얼에도 이렇게 패닉이 빠졌을 때는 그 강습을 중단하라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보이는 라디오로 컨트롤 리모트님께서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강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안전인데다가 2인 1조 필수에 패닉이 가장 위험하다고 매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지켜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2인 1조고 대부분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뭐 구역 지하철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인 1조가 안 지켜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이런 사고들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전문가는 전문가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가 그렇게 되는 것은 기본을 지키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같이 지킴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좀 전문가가 됨으로써 그걸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은 안전사고도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장원 씨는 또 네. 공채 개그맨 출신이니까 TV에 번지 점프 하기 전에 패닉 오는 분들도 있던데 괜찮다고 발로 밀고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그런 식의 촬영을 진행해 본 적은 없지만 저도 뭐 시청자를 보고 이러면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이 좀 자극적인 장면을 좀 더 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을 연출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안전은 뒷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방송 촬영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그럴 경우에 뭐 혹은 좀 높은 데서 그 물 쪽으로 뛰어내린다거나 요즘 뭐 여러 가지 촬영들이 있으니까 그 심정지나 놀래서 심장마비가 올 그럴 경우도 있죠. 예, 그렇죠. 가장 위험한 거는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는 거죠. 예. 지금 이 경우에도 물 바깥에 있다 갑작스럽게 끌려 내려가니까 이제 패닉이 오는 거고 예. 갑작스럽게 물속에 있다가 나오는 부분 이런 예. 갑작스러운 변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장비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작은 어떤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피를 통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예측을 못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레저 할 때 본인이 조금 내 몸이 이상하다든가 패닉 오면은 강하게 또 거부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자기 회사를 확실히 표시를 해야 되는 그것도 기본인데 사실은 그걸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이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만 믿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믿고 가다가 사실은 사고 나는 경우가 거의 뭐 상당히 많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훈 프로파일러 MC 장원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